점산세무 1급 교재 74페이지 86회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매수전표, 결산전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에 1번 3월 30일 자, 미국에 있는 나이스사의 2021년 10월 10일 제품을 2만 달러 외상으로 수출하고 2022년 3월 30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대금 전액을 수취하였을 때 2022년 3월 30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2021년 12월 31일에 기업회계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전년도 그 결산 때 하면 되죠. 2만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전기 결산 시 환율 1,300원. 전년도 결산 시 환율이 장부가액이야. 그지? 장부가액.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 2,600만 원이 지금 장부가액이 돼 있는 거고 단기 결산 시 환율은 달러당 1,150원이니까 2만 달러에 1,150원이면 2,300만 원이 결산 시 평가액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무슨 예금 통장으로 전액 수취했어요? 외상 수출하고. 그 여기에 보통 예금은 아니구나. 미안해요. 10월 10일 날 외상으로 수출하고 그러면 이게 외상 매출금이었다가 지금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는 거죠. 그지? 응.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나이스사 장부가액은 2,600만 원인데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보통 예금으로 2,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손실 발생한 거죠. 차변의 외환차손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인데 단기 결산 시 아니구나. 회수시죠, 회수시. 잘못 적었네. 전기 결산 시 환율은 1,300원, 단기 회수시 환율은 1,150원. 회수시 회수액이 2,300만 원. 환율만 보고 이제 지금 결산이라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회수한 금액인데 결산시 평가액이라고 잘못. 두 번째 4월 11일 제조부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화재로 인해 소실, 불타서 없어진 게 소실입니다. 동일 날짜에 안전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 98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받았다. 소실 전까지 관련 회계처리 적정하게 되었으며 기계장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가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기계장치 없애줘야 돼요. 1,800만 원 없애주고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없어질 때는 차감비 정도 다 없어져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도 차감적 평가 계정이니까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1,8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850만 원 빼고 국고보조금 300만 원 빼면 장부가액은 650만 원짜리예요. 그지? 근데 불타서 없어졌는데 없어지면 원래는 지금 650만 원이 재손실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980만 원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980만 원 받고, 예.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면 이거 우리가 보험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 수익 980만 원. 보험 차익이 아니라 보험 수익일 텐데, 계정 과목이. 계정 과목을 보험 수익이 아니라 보험 차익으로 바꿔주세요. 보험 차익. 우리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등록이 보험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 보험 차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부러 나눠놨는데 그냥 차변대변 그냥 어떻게든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지? 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과 여기까지는 이제 그 소실된 거에 대한 해결 처리이고, 그지? 요거는 예, 보험금 받은 거에 대한 해결 처리예요. 응? 이 뭐야? 소실 전까지. 응.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그냥 차변 입력하고 여기까지 대변 입력하고 이해갈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예, 날짜 다르게 두 개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 출제자가 따로따로 분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번 7월 1일 당사의 제품 생산부서는 24시 마트로부터 협력업체에 증정한 선물을 다음과 같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색은 계산을 수취했다. 거래처에 줄 거니까 그지? 거래처에 줄 거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접대 목적이니까 매입에 불공이고요. 공급가액은 100만 원. 100만 원. 연도를 수정 안 해놨네 여기. 22년. 공급가액은 100만 원. 거래처는 24시 마트.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입력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그 다음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상거래가 아니니까 자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액 10만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 대금 안 뜨고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뜨는데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 생산부서 접대비니까 제조원가네 제조원가 제품의 생산부서는 그러면 여기 협력업체는 원재료 매입처가 되겠네 그지? 응? 부가세까지 110만 원이고 외상이니까 지급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접대비가 원재료 매입처 접대비는 제조원가 상품 매입처 접대비하고 매출처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정확하게 원재료 매입처인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품 생산부서가 접대할 때가 원재료 매입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매출처는 판매부서에서 접대하는 거지 그지? 매출처는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12월 10일. 2월 10일에 고흥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8억 원을 고흥은행과 협의해서 2억 원은 보통예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대신 5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잔액 1억 원은 면제받았다. 출자 전환을 위해 보통주 5천 주를 발행하고 교부하였으며 자본증자 등기를 마쳤다. 관련 개정별 원장 참조해서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시오. 장기차입금 8억 원을 2억 원은 보통예금으로 바로 상환하는 대신 그럼 일단 2억 원은 보통예금이고 장기차입금 어쨌든 8억 원을 지금 갚는 거네 갚는 거. 고흥은행 있고 전체 다 8억 원인데 보통예금으로 2억 원 갚고 그 다음에 5억 원은 주식을 발행했대요. 주식을. 어? 출자 전환. 빌린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그지? 주식으로 갚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본금, 액면가액 5천 주고 액면가액은 주당 5만 원. 5천 주 곱하기 5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5억 원의 출자 전환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의 시가가 5억짜리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주식 발행 후가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 원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정별 원장을 참조해서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시오. 계정별 원장을 참조하라는 얘기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보라는 얘기 같아 지금. 응? 근데 계정별 원장을 안 보고 합계장식산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장식산표에 12월 10일 12월 10일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네요. 자본 항목에.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엉뚱한 코드 번호 가서 조회했는데 코드 번호 1186번으로 해서 12월 10일 조회를 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천만 원 있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천만 원 있습니다. 아까 잘못 조회를 했어요. 엉뚱한 데 가서.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5천만 원을 없애면 5천만 원 없애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억 원만 잔액시산표 12월 10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주의 했을 때 5천만 원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응? 결산 전표로 가볼게요. 결산 전표. 결산 전표에 문제 3번에 1번 생산부서에 있는 고가의 기계장치를 파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료는 전액 선불로 지급하였으며
모두 상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연간 보험료는 총 1,200만 원이 1,200만 원이다. 월에 계산하기로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거. 7월 1일 날 그 보험료 지급 시 전부 다 무슨 비용이라고? 환급 비용이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이 1년치인데 이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사기분도 있다. 단기분은 6개월. 그러면 600만 원은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생산부서구나. 보험료라는 제조원가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사기분 6개월은 600만 원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은 6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200만 원 있으니까 그지? 예. 선급 비용을 거래처는 안 나왔죠. 보험회사는 600만 원을 없애고 하변의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영업부에서 사용하고자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2022년 10월 10일 5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결산 시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차량의 잠정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며 내용 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다. 이거는 취득원가 5천만 원. 나누기 내용 연수는 5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10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하면 12분의 단기분은 3개월 1,00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그러면 단기분이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변의 감가상각비 영업분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2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에 2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재고자산 실질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친화 상사의 위스탁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150만 원 실질 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까랑 나왔던 문제가 꼭 비슷한 것 같다. 이건 이제 수탁자 미판매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 기말 원재료는 300만 원, 기말 제공품 550만 원, 기말 제품은 미판매 적성품 150포화. 그러면 680만 원 입력 후 전표 추가하시면 되죠.
근데 밑에 또 자동 결산이 있네, 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문제에서 이게 실제 재고인지 장부 재고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면 장부 재고가 실제 재고에게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 손실 없는. 4번. 단기법인세 총 부담세액은 700만 원이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7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이납 예납액 200만 원과 법인세 언천납부세액 50만 원은 선납세금 계상되어 있다. 예. 일반 전표 입력에 이제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고, 그치? 수동결산 입력하면 차변에 법인세 등 700만 원이고 대변에 선납세금이 700만 원 아니구나. 지방소득세까지 770, 그죠? 770만 원. 선납세금은 중간이납 200만 원, 법인세 원천납부 50만 원에서 250만 원이고요. 그러면 770에서 250만 원 빼면 미지급 세금은 520만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자동결산에다가 입력하면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선납세금, 결산 반영 금액란 250만 원 입력하고 추가 계상액 결산 반영 금액란 520만 원 입력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3번만 자동 결산할 거면 1번, 2번, 4번을 먼저 입력하고, 그지? 3번만 자동 결산 하던가, 아니면 4번도 자동 결산할 거면 1번, 2번만 먼저 일반 전표 입력하고, 3번, 4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6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